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쌤은 주말 잘 보내다가 이제 미적분 선택 과목 해설 강의를 촬영하러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통 과목 해설 강의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미적분 해설 강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네,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미적분, 네, 23번부터 30번까지 총 8개 문항이 있는데요. 그 8개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쌤이 그 확률과 통계나 기하 같은 경우는, 기하는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따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쌤이 따로 해설 강의를 촬영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만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한번 23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문제죠. 네, 수열의 극한, 네, 기본 문제입니다. 이게 왜 아래로 가 있니? 오케이. 자, 수열의 극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찾아야 되죠. 제일 밑이 큰 놈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값이, 네, 여기 2분의 1이 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걔에 대한 극한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뽑아주면 정답 2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자, 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형적인 음함수의 미분 그런 문제죠. 네, dx, dy. 선생님은 뭐 그냥 쌤이 평소에 수업 때 가르친 방식대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네, 얘를 이제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니까 x에 대해 미분할 때 이제 dx, 자, sin ey dx 그리고 플러스 뒷미분을 해주면 y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2x 코사인 2y d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3dx 뒤에는 상수니까 0 이렇게 라이프니츠 미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니까 일단 거기다 대입을 해놓는 게 좋겠죠? 자, 1, 몇 분의 파이니? 2분의 파이. 네,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자, 사인 파이는 몇이죠, 여러분? 바로 0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0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주고 y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코사인 파이는 여러분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x에다가 1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dy 나오게 되고 플러스 3dx 해준 게 0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궁금한 건 dy, dx니까 이 dy가 3dx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dy dx를 해주면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미리 대입을 해놓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계산이 좀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한번 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네, 수열이 급수인데요. 저렇게 만족시킬 때, 네, 리미트 어쩌고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안에 있는 놈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말과 네, 필요충분 조건이죠.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 급수가 수렴하면 안에 있는 놈이 0으로 수렴한다.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을 곱해도 수렴하는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수렴, 그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그 극한값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곱해주면 4분의 9, 그리고 플러스 2배 해주면 3, 해가지고 4분의 12 더하기 9니까 4분의 21,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t 루트 t를 나눠가지고 t를 0으로 극한 보내줬습니다.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 넓이를 알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밑변과 높이. 아니면 그 두 변과 끼인 각. 그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끼인 각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은 것 같으니까 쌤이랑 한번 밑변 높이 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여기랑 네, 여기 길이를 한번 구하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지죠? 자, 이 B라는 점의 Y좌표를 구해주면 이놈의 높이, 밑변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X좌표의 차이를 알게 되면 이 높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점에 Y좌표와 A라는 점의 Y좌표가 각각 이제 OT, T라고 주어졌죠. 네, 그렇다는 건 지금 일단 Y좌표는 주어졌으니까 자, 이만큼의 길이가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죠? O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점의 X좌표와 B라는 점의 X좌표를 알기 위해서 네, 식을 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기다가 y 대신에 ot, t를 각각 넣어주게 되면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b라는 점에 대한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ot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넘겨주고 양변에 ln 씌워주게 되면 x제곱은 ln 1 플러스 5t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x가 양수니까 x가 지금 보시면 그림상으로 이 원점보다 오른쪽에 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x는 루트 ln 1 플러스 5t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b라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루트 ln 이런 다시 한번 자 루트 ln 1 플러스 5t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y좌표는 알바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만 딱 충실하면 됩니다. y좌표는 5t긴 하죠 사실. 그냥 적어주자. 자 5t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x좌표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a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 OT 대신에 T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다가 빠르게 OT 대신에 T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트 ln 1 플러스 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y좌표는 T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자, ST. 지금 여기 문제에서 ST라고 했죠. 자, ST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OT 곱하기 이제 높이가 되겠는데요. 자, 높이는 x좌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루트 ln 1 플러스 5t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ln 1 플러스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이거 수업 시간 중에 언급은 안 했는데 사실 방과 후에서는 언급을 했어요. 방과 후에서는 언급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얘네들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네, OT로 바꾸고 루트 OT로 바꾸고 여기 루트 T로 바꾸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쌤이 그냥 방과 후 시간에만 언급한 거니까 그냥 정석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T 루트 T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 이렇게 T 루트 T로 나눠서 이런 이 놈 전체를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요. 일단 여기서 약분 되는 거는 일단 약분 쳐놓고 시작합시다. T랑 T 이렇게 약분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분의 5에다가 루트 T 자, 루트 T분의 ln 1 플러스 5t에다가 루트 씌운 거 마이너스 루트 ln 1 플러스 t 해준 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아이디어 유리화입니다. 그죠? 유리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켤레를 곱해주는 건데요. t가 0으로 갈 때 각각 t가 0으로 갈 때 이 왼쪽에 있는 놈도 0으로 가고 이 오른쪽에 있는 놈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극한 문제 풀 땐 언제나 여러분들이 뭐분의 뭐 꼴인지 그때그때 관찰하는 그 습관 굉장히 잘 들여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배를 해주면 자 리미트 자 t가 0으로 갈 때 자 2분의 5 앞으로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루트 전체 자, t분의 ln 1 플러스 5t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전체 t분의 ln 1 플러스 t입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 5를 곱해주고 여기다 5 이렇게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전체가 이제 t가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2분의 5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루트 5 마이너스 자 안에 있는 건 루트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2번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죄송해요. 자, 그럼 이제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A와 실수 T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구하려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AB와 AC의 길이의 B의 값이 T에서 1일 때 최대가 나온대요. 네, 그럴 때 A의 값을 이제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상수고 A는 상수고 실수 T는 이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값이 최대가 되는 T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A, B 그리고 C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겠죠.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A와 T에 대해서 A의 X제곱 위의 점 T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네, 점이 A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B, Y축과 만나는 점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약간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 땐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면요. 자, Y의 이제 A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밑이 1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지수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구리네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왜 이래? 이렇게. 자, Y는 A의 X제곱, 그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T, A, T가 이제 A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이 너무 좀, 잠깐만요. 너무 좀 가파르지 않은데 지금 좀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A라는 점입니다. 자, T, A의 T제곱. 이렇게 A라는 점. 그죠? 자, 그 상황에서, 네, 그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접선을 샥 그려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 얘가 이제 L이라는 소리죠. 자, 걔랑, 근데, 수직이래요. L의 수직인 직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바로 수직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사이에 있는 각도가 그렇게 보이질 않지만 수직입니다. 자, 그때 여기 Y축과 만나는 그 점을 C, X축과 만나는 그 점을 이제 B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A가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AC와 AB의 길이의 비율이 궁금한 건데요. AC는 여기 있는 이 길이고요. AB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입니다. 그래서 쟤네 둘의 비율을 물어봤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T는 1의 값이 T는 1에서의 값이 최대래.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길이의 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저 길이의 비를 구해주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가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길이를 구할 수는 약간 없진 않지. 힘들지. 힘들지만 길이의 비를 유지해주는 그런 성질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뭐였냐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A의 X제곱인데 여기에 이 점의 좌표는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고 뭐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조선 그어주면 이 길이가 바로 0부터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X좌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바로 T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이 거리의 차이는 이 원점과 이 A라는 점 사이의 이 Y좌표의 차이니까 얘가 A의 T제곱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에 대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 T. 자, 그러면 길이의 비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지금 여기 공통각 있고요. 여기 직각 있으니까 AA 닮음입니다. 자, 근데 이 길이와 이 전체 길이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AC 대 BC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B는 AC 대 AB니까,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다시 말해 이 점의 X좌표와 그리고 이 점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해줘야겠다라는 문제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접선과 수직인 이 선, 이거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선과 수직인 이 선의 X절편을 구해줘야겠다를 문제의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이라는 직선은요, 미분 계수는 일단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ln a 곱하기 a의 x제곱인데 거기다 t를 넣은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ln 미안해요. 자, ln a 곱하기 a의 t제곱의 x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at인데요. 자, 우리가 이 직선 L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랑 BC의 기울기, 다시 말해 이 친구의 기울기를 곱할 때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시한 이 친구, 자, BC라는 이 친구, 얘는 이제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요. 자,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ln a의 t제곱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구해주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놈입니다. 식은요, y는 마이너스
ln a의 t제곱분의 1 그리고 t, at를 지나니까 x-t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a의 t제곱. 자,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의 x절편, 다시 말해서 b에서의 x좌표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a의 t제곱 말고 이 전체, 자 a의 t제곱 제외한 이 전체를 한번 넘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ln a 곱하기 a의 t제곱분의 1 그리고 x-t가 a의 t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x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을 ln a랑 a의 t제곱으로 곱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x는 그리고 t를 넘겨주게 되면 t 플러스 ln a 곱하기 a의 2t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점의 x좌표가 t 플러스 ln a 곱하기 a의 2t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t였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게 되면 자, 이 전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만큼의 길이는요. 자, 바로 ln a 곱하기 a의 2t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t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저놈의 길이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B, 자, AB 대 AC, 얘의 길이의 b가 이제 궁금했던 거잖아요. AC, 이렇게. 렉 걸리는 거 봐. 왜 이래?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 AB는 여기, 그리고 AC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는 이렇게 두 개의 길이의 b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 a 곱하기 a의 2t 제곱 대 t 이렇게 비례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의 값이 1에서 최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를 길이의 b, 그러니까 a분의 b를 AB분의 AC라는 놈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n A 곱하기 A의 2T분의 T 이렇게. 자, 이 길이의 B 자체를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fx란 말 이미 썼나? 쓴 적이 없죠. 자, ft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T는 1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최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쟤를 미분했을 때 그 미분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t를 해주게 되면 몫의 미분의 2에서 ln a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죠. a의 4t제곱 4t제곱 분의 앞미분 1 곱하기 a의 2t 마이너스 뒷미분 해주면 되겠죠. t ln a 미안해요. ln a 곱하기 속미분 해주니까 2 그죠? 그리고 t a의 2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주기 전에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a의 2t 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얘는 a의 2t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ln a 분의 1 그리고 분모는 a의 2t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2ln a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1에서 최대가 나오려고 하면 자, 일단 미분계수는 부호가 중요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a가 무조건 양수고 지수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짝수지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n a에서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분자의 부호가 중요해지는데요. 얘는 이제 t에 대한 1차 함수기 때문에 a는 상수라고 했죠. 그리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플러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ln a분의 1 이라는 수를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그런 그 증가하다 감소하게 바뀌는 극대값이 바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t가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 ln a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섹트란 이 부분 있죠. t가 1에서 최대. 자, 그리고 걔가 몇이 돼야 되냐면 2ln a분의 1이 돼야 된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자, ln a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루트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a의 값이기 때문에 그죠? 루트 2 정답은
2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2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리딩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구하려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자, G랑 F가 혼합된 이런 놈의 값을 구하라. 보기만 해도 약간 복잡한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형적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약간 역함수의 표현을 다르게 해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F랑 G가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을 눈치를 빠르게 채셔야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런 꼴로 나와 있고요. 자, fx가 이런 꼴로 나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gt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이제 t 이렇게 놨어요. 그럼 여기서 x 대신에 gt를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f인 gt는 t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f의 역함수가 g가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약간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보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자, t가 12일 때만 불연속이래요. 그런 표현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 이제 그 티핑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당연히 미분이 나왔으니까 f를 미분해 볼 생각 한번 해 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fx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식이 아마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위에 식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f 프라임 x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한가요? 자,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우리가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이고요. 왼쪽에서는 그냥 다항함수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a는 상수예요. 근데 x만 변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1차 함수예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일단은 생각하자 이거야. 그리고 그 a가 되는 점은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요. 자, 위에 있는 놈은 곱의 미분에 의해서 2의 x제곱이고 안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4죠. 그리고 플러스 사실 얘를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쌤이 아직 수업 시간에 다룬 적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 안 할게요. 지수함수랑 당함수랑 맞짱 뜨면 누가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놈 미분하면 2의 x제곱이고 쟤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자 2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나오겠네요. 그냥 약간 짧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그냥 얘를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는 게 낫겠다. 오케이, 이렇게 뒤로 밀어서 보기 좋게 좀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2의 제곱. 오케이,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놈은 이제 1차함수기 때문에 2의 2a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위에 있는 놈은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아래에 있는 놈은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f'x가 위에 있는 놈을 좀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자, 어차피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빼놓는 게 습관이 중요하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2차항은 제 x제곱 혼자밖에 없고요. 1차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a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x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상수항은 a제곱 플러스 4a 잠깐만 이거 계산 맞나? 4a a제곱 플러스 맞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는 2a 제곱입니다. 아까 그 괄호는 똑같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한번 관찰해 보니까 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잖아. 자, 근데 얘가 a 곱하기 a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 딱 보입니까? 자, 마이너스
2a-2니까 곱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고 합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의 x제곱에다가 x-a에다가 x-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부호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 A가 상수라고 했죠? 분명히 여러분. A가 상수라고 했는데, 자, A를 기준점으로 해서, A라는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 이 왼쪽에 있을 때는 1차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A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A를 넣어보게 되면 4의 2의 A제곱이고, 여기다 이제 A를 넣게 되면 앞에 거 날라가고 4의 2의 A제곱. 오! 두 함수가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네요. 연속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연속이네요. 자, 그래서 A, 자, A, 4, 2의 A제곱을 지나게 되고요. 아까 미분 개수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보다 클 때는요. 바로 미분 개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값의 이제 부호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 A랑 A 플러스 2랑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A 플러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A 플러스 2를 이제 X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가 0으로 가지. 그지? 앞에 있는 인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A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2,0을 찍게 되고요. 이렇게 극소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t가 12일 때만 불연속이다. 근데 gt가 뭐라고 했냐면 fx는 t를 만족시키는, 야,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 따로따로 함수로 봐야 되는 거. y는 fx와 y는 t라는 이 두 개의 함수로 봐서 그 값을 만족시키는 그런 x값은 교점이 된다라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럴 때 이 t가 뭐냐면요. x의 최소값을 이제 g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준 건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떡밥입니다. 자, y는 t라는 놈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는 x가,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x가 2점이야, 2점. 그 점에서의 x좌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gt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일단.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걸치게 되는 순간은 왼쪽에 있는 교점이 작니, 오른쪽에 있는 교점이 작니? 당연히 왼쪽에 있는 교점이 더 작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자, 지금 이렇게 교점이 3개 생겼는데, 자, 이 하나, 둘, 3개의 교점 중에서 x값 기준으로 제일 작은 건 얘지. 그래서 계속 x값이 이 값을 따라가. 근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까지는 따라가는데 여기서 딱 위로 올라가는 순간 x가 끊겨버리지. 자, 뭔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는 이제 gt가 여기 2점, 다시 말해서 이제 a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파란색 선이 여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올라가는 순간 바로 gt가 2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이고 쏘리. 자, gt가 2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점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을 한 거냐면 12가 나올 때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y좌표가 1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 2의 a제곱이 12다. 자, 따라서 우리가 2의 a제곱이 3이 나오게 되니까 양변에 ln 씌우게 되면 a는 ln 3이 나온다라는 귀중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자, 이제 구하려는 거, 자, G'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F랑 G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거 미분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미분 개수가 0 이상이 나오고 여기서는 미분 개수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자, 이 구간 따로 그리고
이 구간 따로, 그리고 이 구간 따로따로 생각했을 땐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역함수 관계를 물론 이 함수 전체를 구해줬을 때 그냥 gx를 f의 역함수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질 때는 문제가 없다 이 소리야. a 플러스 2일 때랑 a 플러스 6일 때, 뭐 이때랑 a 플러스 6일 때, 이때랑 그 계산해 주는데 역함수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미분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g 프라임 f a 플러스 6 분의 g 프라임 f a 플러스 2인데요. 자,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g 프라임 f a 플러스 2인데요. 이때 f a 플러스 2를 이미 우리가 구했지. 자, 제가 몇이냐면 0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g 프라임 f a 플러스 6 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f랑 g랑 그 점에서는 이제 역함수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0 같은 경우는요. 자, gx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x 절편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이미 이 직선의 미분 계수를 알고 있어. 그래서 가령 여기 좌표를 막 별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g 프라임 0 같은 경우는 f 프라임 별 분의 1인데 얘가 이미 이 별 값에 상관없이 기울기가 일정한 그런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함수가 기울기 얘였죠? 그래서 2에 2a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a 플러스 6이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근데 그때 여기 이 y는 t라는 이 직선과 만나게 된 이 점의 미분 계수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f 프라임 a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a 플러스 6을 저기다가 위에 있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a 플러스 6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2에 a 플러스 6 곱하기 6 곱하기 a 플러스 6 넣어주게 되면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에 a제곱 분의 자 2의 6제곱 곱하기 2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a가 몇이라고 했냐면 ln3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ln3 넣어주면 여긴 3 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8, 2의 6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도 마찬가지로 약간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을 많이 좀 엮어놓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게 썩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진 않지만요. 여러분이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야 되는 전형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30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데 p랑 q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b, c의 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문제 목표는 A, B, C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식이 최소 3개는 필요하겠구나라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줬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일단 플러스 뭘 따라가는 거냐면 연속이다라는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요. 자, 근데 GX랑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생겼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fx를 보니까 얘는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와 상수함수의 합이죠. 로그함수에다 상수함수 더해도 어차피 평행이동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 경계.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보다 작을 때가 이렇게 함수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경계에서만 좀 조심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이렇게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써먹어야겠죠.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좌 극한, 우 극한 전부 다 싹 다 써먹어서 문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g 프라임 x를 구해주게 되면요.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f 프라임 x가 되고요.
B보다 오른쪽에서는. 자, 그리고 B보다 왼쪽에서는 우리 F 프라임 X-C 속미분해도 1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걔가 X가 B보다 작을 땐 이런 식으로 미분 개수가 정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F 프라임 X를 구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X 한번 바로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요. 자, 위에 있는 놈 그대로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세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서 x 제곱분의 1이고요. 속미분해주면 2x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a는 그냥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미분 계수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부호입니다. 부호. 미분은 왜 하는 거냐면요. 원래 함수,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이 전체를 봤을 때는 딱 뭔가로 묶을지는 감은 안 잡히지만,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이 x에다 뭘 넣든 간에 양수인 게 보인다? 그런 양수인 놈을 앞으로 쭉 빼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x제곱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샥 빼놓으면 각각의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x 4제곱 플러스 x 그냥 적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그리고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계산해보자.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위로 분자로 그냥 올려버릴게. 자, x 4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2x 마이너스 2x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그냥 인수분해도 해볼까? 얘 사라지게 되니까,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와, 얘 또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도 제곱, 얘도 양수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순증가. 이게 F가 연속이고 순증가잖아? 그럼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그거 쌤이 아마 수업 시간 중에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방과 후의 시간엔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자, 순증가고요. 그리고 x가 순증가고, 그리고 저렇게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f 프라임 x의 그 그래프를 대충 이제 그려주게 되면요. 언제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여기 0과 이제 1이 될 때 그렇게 0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게 되면,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F'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0과 1일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유추해 줄 수가 있겠죠. 이거 X축 아닙니다. 여기 0, 여기 1일 때. 자, 이렇게 그래프를 점선으로 한번 샥 그려보도록 할게요. 0과 1일 때. 자, 이거 X축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럴 때 이 0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그런 함수의 그래프가 fx 그래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문제에서 쓰일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f 프라임 값이 0인 값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변곡점까지 찾아주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에선 그다지 쓰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변곡점을 구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문제에서 필요한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fx가 저렇게 된다는데요. 자,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면, 자, 봐봐. fx에다가 얘는 뭘 한 거냐면요. x방향으로 c,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놨지. 걔는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뒤집은 거야. 뭔 말이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해 준 거란 말이지. 자, 그럼 x축을 어디에 그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첨점이 없어야 돼. 일단 첨점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근데 이 c라는 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양수라고 했어. 그럼 무조건, 자, 만약에 c가 1이라고 놓는다면, c가 만약 1이라고 놓는다면 이 그래프와 이 점과 이 점이 1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얘가 이제 x-c에다 넣은 놈이 이렇게 되는 거고,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끊기게 된다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건, 이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건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 x축이라고 놓는다면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준 거라고. 그럼 아예 이 점과 이 점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래서 C만큼 차이 나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를 쳤을 때 뭔가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값과 이 값이라고 한다면 딱 이 값의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값을 맞춰줘야 되고요. 미분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났을 때 뾰족한 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0과 1을 제외한, 여기 0과 1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미분 개수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지. 근데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함수 자체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미분 개수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그은 어떤 점들과도 미분계수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딱 그게 되는 점이 두 개가 있지. 바로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0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이 어느 한쪽을 마이너스 붙였을 때 다른 한쪽과 같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fx라는 것에다가 0과 1을 대입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오케이. 자, 한번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0, 자, f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0을 넣어주게 되면 베리 이지하죠. 여기 0, 여기 0, 여기 0 이렇게 되니까 0에다가 a를 더하는 거니까 a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1을 넣어주게 되면요.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2 플러스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ln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0과 1일 때 이 함수값이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해줘야 되니까 이 c라는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c는 자연스럽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c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b라는 점은요. 여기다 1을 대입한다고 쳤을 때 자, 어디를 경계로 만들어야 되냐면 자, 여기다 1을 넣었을 땐 이제 0이 나오고 여기다 1을 넣었을 땐 이제 1이 나오게 되니까 자, b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명료화 시켜주면요. gx라는 그런 그래프는요. 자, fx랑 그리고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되고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gx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1인데요. 자, 저 때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fx라는 그래프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건 알고 있겠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1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걔를 이제 뒤집은 거야. 자, 근데 그때 이 점에서 그러면 그 fx의 이 점과 fx의 이 점과 fx-1의 이 점이 서로 만나줘야 되겠죠.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gx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자, 이렇게 그려져. 만약에. 자, 그리고 fx-1이라는 그래프는 x 이퀄 0일 때를 지나게 되는데 0이 만약 이런 데 지나게 되면 fx가 0이 만약에 이렇게 양수이게 되잖아. 그러면 이 값이 뒤집어진 다음에 1만큼 평행 이동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만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0일 때는 정확히 1과 반대되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면 여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분 개수가 맞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니까 그 연속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0과 F1은요, 서로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F0은 F0은 0일 때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이 관계를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놓으면 F1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A가 위에 보자. 자, A 플러스 ln 2 마이너스 몇이니? 3분의 2인가?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 A는 3분의 2 마이너스 ln 2가 되니까, 자, A의 값은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A랑 B랑 C를 셋 다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7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ln 2네요. 자, 그때 P 더하기 Q 해주면 6분의 14 마이너스 3이니까 6분의 11이죠? 거기다가 30 곱하니까 55 정답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추론할 때 이 값이 각각 서로가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게 나오는지, 그거를 유추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문제 한번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여러분들이 뭐 옛날 수능을 좀 분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엄청 옛날 수능, 2014년 수능을 풀어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극한 추론 문제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풀어본 결과 공통 문항에서 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좀 종종 나왔고요. 미적분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30번까지 시간 안에 도달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4점짜리 문제가 요즘은 옛날에는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글쎄요, 이 문항 번호랑 난이도가 그렇게 정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빠르게 풀고 넘어가고, 만약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잠깐 넘어갔다가 문제를 뒤에 있는 걸 스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의 조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구하려는 거를 보니까 일단 딱 봐도 이 탄젠트 생겨먹은 게 덧셈 공식 써먹어라 라는 그런 소리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예의 그래프와 함수 예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걸 하나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그 x좌표가 an이라고 했어요. an.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a1이 됐건 a2가 됐건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뭐 예를 들어 a4 한번 넣어볼까? a4라는 놈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그때 y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탄젠트 a4 얘 대신에 뭐 써먹으라는 거겠어. 그죠? 10분의 루트 a4 이런 놈들 써먹으라는 소리야.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탄젠트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얘를 당연지사 바꿔 주셔야겠죠. 네, 파이 제곱분의 1이고요. 얘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수열이니까 쌤이 그냥 n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an의 세제곱, 그리고 탄젠트, 벌써 나왔죠. 탄젠트, 탄젠트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얘 그냥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a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탄젠트와 얘의 교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교점을 오름차수, 그 작은 수부터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그게 an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요 an과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곱하기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그리고 탄젠트 an 그리고 분자는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탄젠트 값들을 각각 이제 10분의 루트 an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연지사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파이 제곱분의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세제곱분의 자, 1 플러스 자, 10분의 루트, 10분의 루트니까 10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위에 있는 놈은 이제 10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요.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AN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일단 여기는 무리함수고요. 여기는 삼각함수네요.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뭐 미분도 해봤을 것이고 뭐 이것저것 해봤을 것인데 사실 이게 옛날 기출과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유사한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사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파이로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문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쌤이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탄젠트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주기가 파이인 그런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오케이,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하나 더, 그리고 하나만 더. 원래 한번 하면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 그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 점근선을 좀 그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점근선도 진짜 안 이쁘게 그리네. 자, 점근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 아! 뭔가 안 맞아. 잠깐만. 그냥 점근선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점근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지? 점근선.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y는 루트, 10분의 루트 x. 그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근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쌤이 좀 일부러 좀 납작하게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게, 이 파란색 직선은 y는 10분의 루트 x고요. 저 검은색 곡선들은 탄젠트 x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교점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이 좌표가 a1, 이 점의 x좌표가 a2, 그리고 이 점의 x좌표가 a3, 그리고 이 점의 x좌표가 a4 이렇게 되는데요. 왜 굳이 이 그래프를 그려줬냐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간 이 A1의 그래프의 x좌표들이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보이나요? 점근선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x가 2분의 3파이, 여기는 2분의 5파이, 여기는 2분의 7파인데요. 각각의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x좌표를 가진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an이 대략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냐? 면은요. 1일 때는 1, 2일 때는 3, 3일 때는 5, 4일 때는 7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차가 2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2분의 2n-1 파이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걔를 여기다 넣어서 문제를 풀면 풀리냐? 네, 풀립니다. 네, 풀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서 an 플러스 1 를 한번 미리 구해줘 볼게요. 쌤 왜요?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 극한값, 지금 쌤이 색칠한 이 극한값을 마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분자에 루트가 보이니까요. 쟤를 유리화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하려는 거는 파이 제곱분의 1이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세제곱 분의 자, 10분의 1을 앞으로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한 게 아니라 얘 제곱이죠. 큰일 날 뻔했네. 자, 얘 제곱이죠. 얘 제곱. 이렇게. 자, 10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빼주게 되면요. 100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전체를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근데 분모 분자에 그냥 100 곱해도 되겠지? 뭐 상관없겠지? 100 플러스, 자, 루트, an 플러스 1, 그리고 an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10은 앞으로 빼줬고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줬으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100 곱하기 유리화를 시켜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분자에는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n 이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중간에 계산 실수한 거 없나 약간 쫄리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없네요. 좋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아까 왜 an 플러스 1을 구해줬냐면요. 자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네,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화를 시켜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닌 사람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걸 쌤이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제 파이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약분을 미리 좀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 근데 이 an이란 놈은 x좌표를 따라가는 거니까 점점 커지기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관찰할 때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그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놈을 해결해 준 이유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었기 때문에, 부정형이었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였고. 자,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얘네들을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고 치부를 하면 여기 위랑 아래에 있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대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세제곱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100과 100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를 유지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분자를 그냥 1로 해석을 하고요. 분모를 얘를 그냥 없는 거로 그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봄직하죠.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서로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그냥 루트 an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자, 루트 an의 제곱이니까 an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놈은 그냥 얘를 an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루트 an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걔 전체를 제곱해 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미안해요. 이거 100은 그냥 둬야 될 것인가? 둬야 되네요. 미안해요. 이거를 극한을 계산할 때 이 놈이 어떻게든 이제 수렴하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100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미안해요. 그게 100배를 해준 거, 0에다가 100배를 해준 것과 그냥 0을 1배를 해준 것과 그 극한에서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근데 이 무한대 뒤에 있는 어떤 상수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쌤의 요지였어요. 미안합니다. 네, 계속 그 말을 잘못했어요. 자, 그럼 쟤를 이제 제곱을 해주게 되면요. 여긴 이제 10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나 날라가게 되고요. 여긴 100의 제곱과 100이 날라가게 돼서 이 분자에 있는 100만 남게 되고요. 자,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4분의 100 곱하기 a 루트 an의 제곱이니까 an의 세제곱 나오고요. 여기 an의 세제곱 나오게 돼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25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뭐 극한의 근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보게 됐는데요. 이 근사가 사실 유형화를 시켜놨다라고 하면, 기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하는 것까지 쌤이 한번 다뤄봤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아마 지금쯤 분석이 끝나 있거나 아니면 아직 분석 안 한 친구들은 쌤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6월 모의고사 다들 끝까지 잘 분석을 잘 해주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9월 모의고사 다가오는 수능까지도 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